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명, 이름 짓는 법, 이런 장명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까 합니다. 이 장명이라는 것은 이 글자 그대로 이름을 짓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여기 제목에 그렇게 쓰여놨습니다마는 제목을 알리는 존재를 알리는 이름. 함부로 지으면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아주 중요하지요. 사람은 나서 반드시 이름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길가에 흔히 우리가 밟고 다니는 잡초에도 다 풀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곤충에도 이름이 있고 나르는 새에도 다 이름이 있고, 이름 없는 동물, 식물이 없죠. 사람인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것을 그냥 뭐 오행이 어떻고 획수가 어떻고 또 음령 뭐 오행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령 오행 또 자원 오행 뭐 자원 오행 또 뭐 획수 오행 뭐 이런 뭐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음령 오행을 이렇게 보면은 이응자가 들어간 뒤는 이렇게 토가 되고, 이렇게 또 요 지읒 이것은 또 금이 되고, 이것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무시하고 이름을 짓는데요. 그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함부로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이 획수 뭐죠 음령 오행, 예를 들어서 바람이 들어간 무슨 뭐 애다 또 호다, 뭐 호자 같으면은 이런 글자도 있죠. 호수락에서 이 호자가 있습니다. 호수. 그러면 이게 물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게 토가 되는가? 이 호자는 이 물 호자거든요. 근데 장명법에 보면은 이게 토예요. 토. 예.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그 어떤 논의를 해볼 수가 있다. 제가 이것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무시한 건 아니고, 뭐 이것을 연구해낸 분들이 오죽 머리를 쓰고 마음을 써서 해냈겠습니까? 그래서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굳이 이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요즘에는 한글 이름도 쓰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팔자에 물이 좀 모자란다, 물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은 사주팔자가 뭐 병호, 정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가 없죠.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주를 타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름을 질 적에 여기는 수기운을 좀 넣어야 된다 하면은 이 어떤 글자를 써야 되냐면은, 숫자라는 것은 반드시 물 그대로 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런 호수라든지 호자라든지, 그러면 또 이게 연못이라는 이 지자가 있잖아요. 또 물가에 숫자가 또 이렇게도 있고, 또 이 바다 해자도 있고, 그게 다 이게 물에 해당이 되는데, 장명법에 두면 이 바다 해자도 토입니다. 예, 요건 금이고,
이것도 토고, 여기 수 이것도 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무튼 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물이 모자라면 그 글자에 물 기운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글자를 써서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씨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이렇게 돼서 이씨 같은 경우에도 나무 목자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에 해당이 됩니다. 박씨 역시 이렇게 목에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 이를 보면은 박씨는 뭡니까? 수에 해당이 되고, 또 이씨는 토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씨는. 그러면 이게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그래가지고 이러한 글자에 이렇게 맞춰서 이름을 짓는데, 만약에 수가 부족한 사주에 이러한 그 물수, 이 수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 여기에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상은 만약에 환이다. 이게 이제 이건 이제 불화, 이건 맞거든요. 그런데 수가 부족해서 이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이 들어간 글자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제 환이면 이제 토가 되거든요. 그 화생토, 화기운을 빼준다 해가지고 이렇게도 넣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름을 장명을 해가지고 부르는 게,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해서 부른다면은 오히려 이 자신의 운명이 불행하게 될 거 아닌가. 뭐 이름이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타고난 팔자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또 어떻게 간단하게 뭐 고쳐지거나 뭐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주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에서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는 물로 끄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불이 이렇게 많으면 물이 필요하니까 물가에 가서 살아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 주거 문제라는 것은 그 어떤 팔자에 따라서 어디 가서 물가로 가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이 필요한 사람은 산속에 숲속에 가서 나무 밑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와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치상 맞지 않는 얘기고, 일단 사주팔자의 부족한 오행을 단 0.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가 많은 글자가 있는 사주는,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수 기운이 들어가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계속 불러줌으로 해서, 또 호적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호수라든지 또 뭐 지자가 들어간다든지 연못이라든지 또 이 샘천자도 있죠. 또 바다 해자, 뭐 이렇게 이런 글자가 들어간 이름을 호적에 올리고, 자기 도 도장 인장을 쓸 때도 인감 도장에도 이걸 새겨서 이렇게 쓰고 널리 알리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무슨 뭐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또 무슨 뭐 몸에다가 화는 붉은색이니까 수는 검은색이면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름밖에는 오행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형시키는데 부족한 것을 채운다든지 또 너무 많은 것을 넘치는 것을 설기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부르고 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예를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주에 그야말로 정말로 물이 필요한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가 전체가 그냥 불덩어리 거의 이 목화로 되어 가지고 불덩어리 사주인데 수가 밑에 어디 암장된 이 뭐 하나가 있습니다. 축토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주는 그야말로 물이 필요한 사주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름이 영길이었어요. 영길. 길영자. 이 사주 이 이름도 좋습니다. 이렇게 뭐 부르기 좋고 영길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본인이 이건 뭐 자기가 이 이름은 쓰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꼭 자기 부모와 와가지고 이름을 꼭 개명을 하려니까 하나를 지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뭐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 뭐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지어주기를 바전자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무성하다 해서 이름을 전무라고 써요. 이걸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이 전무. 이 좋은 뜻이거든요. 이건 뭐 산이 완전히 숲이 우거져서 산이 아주 파랗게 무성하게 돼 있고 이것은 바전자는 그 넓은 의미, 사람이 좀 통이 크고 발이 넓고 그런데 바전이라는 것은 농작물을 갈아서 먹는 이런 아주 좋은 터전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전무로 이렇게 무슨 뭐 이 획수 오행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사주는 그렇게 무슨 뭐 목이 필요한다든지 반드시 뭐가 필요한 오행이 별로 없어요. 그 골고루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하고 그러면 이 영길이가 싫으면 전무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개명을 했는데 이름이 좋은 이름을 지으면은 반드시 이름값 한다. 이런 옛 말이 있잖아요.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이름이 장군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군대에 가가지고 뭐 저 소위 중위 뭐 저 소령 중령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좀 이름값 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언론사에 저 기자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 결국은 전무까지는 못 가고 국장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장까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름값 했다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러줌으로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전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설사 전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밭이 무성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온갖 곡식이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람이 잘못된 리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도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함부로 무슨 뭐 오행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한자에 제가 뭐 한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알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서삼경까지는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 시전서경 이런 걸 이제 사서삼경에 이런 걸 보더라도
무슨 이 오행 이런 게 없고 장명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 우리가 삼국지를 보더라도 유비라든지 유자가 이제 묘금도 유자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토끼묘, 쇠금, 칼도 여기서 묘금도 유 그러거든요. 이게서 이제 유씨라는 성유자도 되는데 이게 이제 칼도자가 들어가지고 성유가 아닌 경우에 어떤 데도 쓰이냐면은 사람을 살해하다 이렇게도 쓰이거든요. 유자가 살해하다 또 아니면 승리하다. 예. 사람을 이게 승리도 그냥 무슨 뭐 씨름을 해서 승리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을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서 승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비라는 그 장군의 이름은 이제 자가 가출비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유비라고 지었을 때 이 무슨 음양 오행을 따져 갖고 지었겠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중국 성씨는 그 다 있습니다. 이렇게 유씨라든지 조조는 또 이제 이 무리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유자 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조조. 그러면 이 갖출비자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완전히 준비해서 갖추는. 그래서 유비 이렇게 자기들이 지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나는 유비다, 나는 조조다. 이 무리조자에다가 잡을 조자, 이 장악한다는 조자입니다. 이 자가 뭘 장악하다. 그러면 이제 조조라는 이름도 장군 이름이잖아요. 무리를 장악하다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들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이 왕조 시대 이후에 이렇게 장명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무슨 뭐 오행으로 해가지고 한문에가 무슨 오행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 쇠금이라는 자가 반드시 이 금이어야만 음양오행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장명법에는 이 쇠금자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목으로 나와요. 목으로.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명법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분들이 애써서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을 뭐 나 같은 사람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저는 이런 것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이 장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37, 8년, 한 40년 됐습니다. 사주에 수가 모자라요. 절대적인 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하면서 내가 이자를 넣어줬습니다. 물수변이잖아요. 이것을 물수변이라고 합니다. 이 물수변. 그래서 이제는 순박할 순자 이 글자를 넣어가지고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 많은 그 신경을 쓰냐면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 이름도 물이 많이 들어간 걸로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물수자에다가 셈천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천이라 이래가지고 지어졌어요. 이 강아지를 계속 수천하고 부르고 아주 강아지가 예뻐요. 하얀색인데 그러게 부른 이 강아지가 한 12년간 살았는데 언제 어느 때인가 이 강아지가 엄청나게 가려움증이 심해가지고 별 약을 다 해보고 목욕을 몇 번 시켜봐 이게 안 되고 너무 심하니까 이제 동물병원에를 데리고 갔더니 12살 먹은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이 수분이 없다 몸에가 그래가지고 피부 건조증
피부가 아주 이제 수분이 다 버타버렸다는 얘기예요, 몸에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부 건조증에다가 피부암이 걸렸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피부암. 그래가지고 가려움증을 일시적으로 주사를 놔서 한 두 시간 정도 진정은 시킬 수가 있지만은 아주 고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락사를 시킨 그런 경험이 있는,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왜 그랬을까 생각을 이제 해보고 당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수천이라는 이 강아지를 기르는 동안 아주 집안이 편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주 뭐 가려운 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이 수천이의 수 기운을 이 강아지도 짐승이기 때문에 방 안에서 돌아다니면 그 기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기를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해버려 가지고 강아지가 그렇게 수분이 빠져버려서 그렇게 됐잖아요.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러한 얘기도 이건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다시피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함부로 장명가한테 이름을 지어서,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오행이 아주 고루 갖춰져 가지고 굳이 이름에서 뭐 수를 넣고 화를 넣고 토를 넣고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런 장명은 어떤 것이 좋냐면은 자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자의 뜻, 아까 유비나 조조 이런 사람들처럼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름이 딱 뭐 이제 장군 이름이잖아요. 조조, 유비 이렇게 벌써 보면은. 그러나 이제 여자의 경우에 또 자의가 따로 있고 남자 이름 경우에 자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두 자가 성씨는 고유하니까, 그래서 그 두 자가 얼마만큼 그 곡을 놓고 불러줌으로 인해서 아까 전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국장까지 됐을 때에 이걸 볼 적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글의 이 글자의 뜻과 또 그야말로 부족한 오행을 채워준다면, 목이 부족한다면 반드시 이 목이 들어간 글자, 이것도 목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이 들어간 글자가 뭐 기둥주자도 있고 또 사주라는 할 때도 이자도 목 기운이 아주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목이 아주 필요하다. 그야말로 간목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런 자도 좋습니다. 수풀림자. 이 목이 두 개잖아요. 쌍으로 들어가서 이건 그야말로 목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또 오동이라고 해서 오동 오자도 있고 오동동자도 있고 다 이게 이제 목이 들어간 글자거든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꼭 그 사주에 간목보다는 을목이 꼭 필요한 사주가 있어요. 그건 좀 희소하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을목이 필요한 사주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무목변의 글자보다도 풀초자를 넣어준 게 좋습니다. 풀초자를 넣어주면 요 일만만자도 풀초변에 쓰는 거거든요. 풀초 밑에 요 풀을 창자, 이런 것도 다 풀초변에 이렇게 그래서 풀을 뜻하는 것이 푸르다는 거고, 또 이 엽자도 있습니다. 잎사귀 엽자, 푸를 엽자. 이런 이 을목이 꼭 필요한, 아주 좀 드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목이라도
을목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 풀초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주에 목 기운이 아주 필요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나무목이 들어간 글자를 써서 이렇게 써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토도 그렇습니다. 토 기운이 부족하다면 뭐 이렇게 균자든지 또 아니면은 이 기자든지, 이게 다 흑토변에 쓰는 거, 흑이 흑토거든요. 예. 뭐 이런 자들이, 이 자도 이제 뭐 무슨 이제 식자인데, 이건 찰진흙, 이제 저 흑토변에 이 아주 찰진흙이라 해서 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자를 써줘야만이 오행의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채워주고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또 그렇습니다. 사주에 뭐가 너무 부족해서 뿐이 아니고 너무 넘쳐난다. 그러면 사주에 이제 목이 이제 뭐 넘쳐난다. 갑인일주가 또 을묘를 이렇게 달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뭐또 갑자라든지, 그럼 이제 수생목에서 이렇게 돼. 이렇게 목이 이렇게 강하면은 이것을 강자는 극하는 것보다 설기하는 이것이 더 좋다, 이런 또 있거든요. 이게 시까지 사주 전체를 살펴보고 금을 써야 쓸 것인가 아니면 화를 써야 쓸까, 목생화해서 목의 기운을 빼야만이 좋나, 아니면 금으로 써가지고 금극목에서 목 기운을 이렇게 덜어야, 억눌러야 좋은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을 쓸 수 있는 이 상황이라면은 반드시 이 쇠금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현자도 있고 또 은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이라는 은자. 그래서 경금이 필요한 사주에는 이제 이런 게 좋고요. 신금이 필요한 사주는 또 이런 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부수가 아주 복잡하지 않는 그런 좋은 글자를 찾아가지고 이름에 넣어가지고 부르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쓰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해야지. 무슨 박씨가 이제 여기 이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수니까, 물이니까 이제 뭐 여름에 따라서 수생목, 이제 이거는 이제 목 기운을 따라야 되고, 또 이제 또 이것다 또 목이 들어가도 좋고, 그래서 수목목 또 수수목 이런다든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무목변에 이렇게 쓴 자가 왜 이게 수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장명은 그냥 알아서 그냥 아무렇게 부르기 좋게 뭐 개똥이 새똥이 이렇게 부르는 것만 또 오히려 더 못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장명의 중요함을 좀 알고 이름을 짓는데 참고를 하십사, 이렇게. 지금은 조금만 이걸 어느 정도 한문을 아는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유자를 딱 치면은 유에 대한 한문자가 딱 뜹니다. 그래서 뭐 얼마든지 뭐 나무 목변이라든지 수변이라든지 이렇게 다 골라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녀 이름을 본인이 지어도 좋고, 또 아니면 저야말로 큰 돈 들어간 거 아니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서 사주에 맞는, 사주가 아주 골고루 잘 이렇게 주류무체 막히지 않고 잘 흐르는 그런 사주로,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면 굳이 뭐 오행을 따져가지고 지을 필요는 없고, 자의에 의해서 좋은 뜻을 가진 이름으로 지은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어디가 기울은다 한쪽으로,
뭐가 하나가 강하고 하나가 모자라고 그러면 모자란 것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뭐 수가 모자라든지 뭐 모자란 오행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이름을 꼭 지어 가지고 불러주면 아까 수천이라는 이름 또 뭐 이렇게 했듯이 전무라는 이름 이렇게 했듯이 그런 그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